내가 왜 군대도 못 갔던 놈이 왜 그런 셀레브레이션이 나왔지? 제가 요리하는 뒷모습 보고 막 울기도 하신 분도 있었고, 어딜 가나 우리 홈구장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수원 빼고 2부 팀의 모든 팬들을 모아놔도 사실 저는 수원만큼 똘똘 뭉칠 수 있는 팀은 없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50%는 정신적으로 단단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인터뷰 네.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지금 또 많은 수원 팬분들이 네. 감독님의 근황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감독님과 함께 그때 그 시절 수원에 관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 보시면서 간단히 네.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06년 여름부터 2010년까지 수원 블루잉즈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이간우입니다. 맞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감독님께서 06년 여름에 네. 수원으로 이적을 하셨잖아요. 네네. 당시에 이제 수원으로 이적을 하시게 된 뭐 비하인드가 좀 그때 당시에 이제 성남 팀에서 중간에 이제 구단한테 오퍼를 저에 대한 영입을 제안을 한 거죠. 근데 그 제안이 시즌을 끝나고 저를 데리고 가는 이제 가계약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소문이 엄청 많이 나가지고 수원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콜을 해준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대전 시절에 네. 뛰던 얘기인데 이거는 당시 경기를 직관한 한 수원 팬의 증언이에요. 네네. 감독님께서 대전 시절에 빅버드 원정 경기에서 네. N석에서 이제 코너킥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수원 팬들이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께서 대전 에이스셨다 보니까 되게 야유를 되게 많이 좀 날렸나 봐요. 감독님께서 N석을 향해서 90도로 갑자기 인사를 갑자기 하셨고 그 이후에는 수원 팬분들이 박수로 화답을 했다. 네. 그런 증언이 있었는데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실 그렇게 기억은 많이 나지는 않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팬에 대한 존중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전이란 팀이 네. 항상 성적은 꼴찌였지만은 팬들의 사랑을 굉장히 듬뿍 받았거든요. 분명한 거는 수원이라는 팀은 굉장한 또 서포터를 몰고 있고 굉장한 팀이고, 그 안에서 저한테 야유가 오히려 저희는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사? 네, 그걸 우리 환호라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경기하는데 크게 멘탈적인 거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감독님께서 이제 수원으로 이적하시고 나서 네. 슈퍼매치에서 네. 첫 골을 터뜨렸잖아요. 네. 당시 그 골을 터뜨렸을 때 심정이 좀 어떠셨는지. 사실 골 넣으면 셀레브레이션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사실 그때는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슈퍼매치라는 데서 내가 득점을 했는데 제 몸이 그냥 반응해서 그런 셀레브레이션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지금도 내가 왜 군대도 못 갔던 놈이 왜 그런 셀레브레이션이 나왔지?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수원이랑 대전이란 팀의 중간에 개입되어 있던 선수라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는 나도 너희들한테 충성을 할게, 이런 표시가 아니었을까. 수원에서 뛰시면서 이 골은 내가 생각해도 정말 멋있다. 사실 제가 축구하면서 이런 골이 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골들이 좀 많아요. 제가 이제 2009년도 리그 때 성남이랑 할 때 그 하프라인 앞에서 프리킥 났을 때 득점하고, 그 다음에 후반에 또 오른쪽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왼발로 때린 거, 그 다음에 뭐 서울에서의 발리킥 2개, 그 다음 경남이랑 할 때 가슴 트래핑하고 슈팅을 때렸는데 아웃사이드로 감기면서 골키퍼가 꼼짝도 못한 거, 인천전 때 프리킥. 어떻게 보면 사실 제 위치가 뭐 주워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골 하나하나가 이렇게 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할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제 기억에서는 그래도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수원의 주장이 된 심정이 당시 어떠셨는지.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내노라는 선수들이 다 모인 데서 내가 그때 당시에 중고참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 왜냐하면 이 주장이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부터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수원 삼성에 정말 막강한 선수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네.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정말 즐비했는데 좀 심적으로 부담은 없으셨는지. 대전에서 뛸 때보다는 사실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대전은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때 당시에 뭐 저나 김은중, 지금 수원FC 하는 김은중 감독님이나 이렇게 분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수원이라는 팀은 포지션마다에 굉장히 다 뛰어난 선수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11명의 선수가 다 희생을 한다 그러면 그 좋은 능력 갖고 그러면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건 더 사실이죠. 남일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원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희주도 마찬가지고 뭐 정수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는 기량에서 본인들을 더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들을 많이 기억해요. 왜냐하면 경기장 안에서 희주 같은 경우 정수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는 선배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사실 쌍욕도 많이 했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비이다 보니까 자기네가 편하려면 앞에 선수들을 계속 조정하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또 경기가 끝나면 서로 또 좋게 풀었고 그러면서 이제 팀이 조금씩 흩어졌던 것들이 좀 단단해지면서 뭐 그해 우승은 못했는데 그래도 팬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경기는 저희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단단했던 것들이 그 해를 넘기면서 더 단단해졌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수원 시절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사실 우승할 때죠. 2008년 말씀이시죠? 예. 네. 지금도 뭐 저랑 여기 같이 지도자 하면서 같이 오랫동안 있는 그 한병용 혹시 뭐 또 수원 출신이고 이 수원 경기를 보고 나면 항상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가장 즐거웠을 때가 수원이 우승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죠. 왜냐하면 그리고 한 15년 6년이 지났는데 가슴에 별이 늘지 않는 거에 있어서 가장 또 저희가 좀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고 대전에 있을 때 FA컵 우승할 때랑 확실히 되게 다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수원 시절에 정말 가장 힘들었다. 차범근 감독님 나가시고 이제 윤성혁 감독님이 부임하시고 그때 사실 무릎 상태가 제가 2002년도에 대전에서 크게 다치면서 2001년도에 그게 이제 거의 재발하다시피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감독님한테 뭔가를 보여줘야지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고 지도자가 바뀌면 분명히 그 스타일을 따라야 되고 그 스타일에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적응하는 시기에 사실 몸이 100%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오버페이스로 가다 보니까 사실 제가 축구를 빨리 접게 된 시기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하죠.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관으로 하면 유리몸, 뭐 부상을 달고 산다. 이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참고 했던 시간들이 너무 저한테는 되게 후회스럽더라고요. 감독님께서 당시 수원에서 뛰시면서 혹시 호흡이 가장 좀 잘 맞았던 선수는? 처음에 지금 저랑 같이 일을 하는 그 한병용 코치, 그 다음에 포드를 봤던 서동현 선수. 제가 그때 당시 좀 욕심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 한병용 선수는 그때 제 밑에서 수비형을 봐주면서 너는 볼만 잡으면 무조건 나만 줘. 저는 그때 당시에 서동현 선수랑 같은 방에서 너는 내가 잡으면 무조건 앞으로 뛰기만 해. 그 다음에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뭐 백지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말 안 해도 뭐 너무 눈빛만 봐도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뭐 남일이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부터 그 다음에 뭐 청소년 올림픽까지 같은 팀에서 같이 활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있으면서 수원이라는 팀에서는 내가 이 친구들한테 맞춰야지. 저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2010년 이후로 수원과 이제 작별을 이제 하셨는데 사실 이제 축구 교실도 아니고 갑자기 또 이렇게 낙지집을 차리셔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의아하셨는데 혹시 뭐 찾으시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마지막 독일에서 3번의 수술을 하고 들어와서 축구의 끈을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일본의 테스트를 좀 보자. 그 테스트를 보고 나서 근데 참 이렇게 인생이 꼬이려니까 엄청 꼬이더라고요. 내일 계약을 일본 팀하고 되게 작은 가격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쓰나미가 터지더라고요. J리그가 잠정 휴점이 되니까 용병들 다 들어가. 그래서 저는 사인을 안 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다다음날 이제 들어오는데 밖에 이렇게 창문을 비행기 안에서 보는데 지금까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시작하면서 했던 것들이 탁탁탁탁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항 내리면서 에이전트한테 먼저 얘기를 했죠. 대리인한테 운동을 못할 것 같다. 몸이 너무 힘들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더니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해? 저는 이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동안 너무 아픈 몸 갖고 너무 고생했어.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도착해서 뭐 그동안 운동만 하고 그랬으니까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하고 그냥 친구들도 만나고 놀아 이렇게 그러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밥을 먹으러 가는데 낙지집이에요. 그냥 가까운 데서 이제 매일 먹기 시작하는 게 매일 점심을 낙지. 그러다가 야 이렇게 맛있는데 요리를 한번 배워볼까? 가지고 거기 사장님한테 그냥 장난으로 요리가 배우고 싶은데 이거 장사하면 먹고 사는 데는 괜찮나요? 사실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이 그래 한번 그래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음식점을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원 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홈 경기 때는 네. 사실 코스처럼. 예. 네, 그래서 제가 요리하고 있으면 제가 요리하는 뒷모습 보고 막 울기도 하신 분도 있었고, 그래도 있는 동안 진짜 너무 내가 너무 많은 거를 받고 있었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했죠. 네. 낙지집이 또 꽤나 또 맛집으로도 많이 알려져가지고. 네, 주방장이 괜찮았어요. 네. 제가 싱가포르 가기 전까지 거의 2년 동안 하루도 안 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수원 농수산물 시장 가면 거기 사장님들이 처음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맨날 장을 보고 가니까 말을 트기 시작하면서 거기 상인들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뭐 지나가면 과일 싸줘서 저한테 이렇게 실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수원의 좀 화려한 시절을 네. 감독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네. 수원이 결국 2부 리그 좀 강등을 당했어요. 사실 저보다도 팬들이 더 아마 2부 강등되고 다시 리그가 시작하기 그 공백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대전이란 팀에서 뛰고 그다음에 수원 팀에서도 뛰고 대전도 2부로 갔다가 1부로 올라서 지금은 뭐 1부에 또 정착되어 있고 근데 또 제가 또 사랑하고 있는 팀이 또 2부에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 믿겨지지가 않았죠. 8경기 남겨놓고 이제 감독이 교체됐을 때 충분한 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한 경기 한 경기 하면서 점점 강등과 맞닿아지는 걸 봤을 때 사실 저 스스로도 그냥 사랑하는 입장이고 그냥 밖에서 지금은 보는 입장에서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현실이 됐을 때는 한편으로는 이게 올 시즌이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데이터적으로 보면 1부에서 강등이 됐을 때 2부에서 그 팀이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 다음 해 밖에 없다는 거를 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올 시즌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번에 수원 삼성의 청주로 원정을 갔을 때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께서도 직관을 좀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 경기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경기를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그렇지만은 선수들이 그거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수원이라는 팀은 서포터를 굉장히 등에 업고 있잖아요. 이 자부심과 그런 거를 알고 경기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2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서포터를 지금 가지고 있는 팀이잖아요. 매 경기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경기라고 다 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될 수는 없죠. 분명한 거는 그건 정신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K2라는 곳은 기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50%는 정신적으로 단단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사실 어딜 가나 우리 홈구장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있어요? 안에서 죽어야지. 수원 팬들은 좀 어떤 팬들인 것 같아요? 열정 그 자체죠. 전국 어디 가도 다 수원 팬들 있잖아요. 지금 2부 팀 수원 빼고 2부 팀의 모든 팬들을 모아놔도 사실 저는 수원만큼 똘똘 뭉칠 수 있는 팀은 없다고 저는. 그 한 경기에 일주일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를 롤러코스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감독님께서 공식적으로 은퇴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뭐 언론 인터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좀 근황을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은퇴 이후에 지금까지 좀 그런 근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수원 볼링즈 U12 팀의 코치로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12세 감독이 되고 옆 동네 수원 FC로 수석 코치 또 잠깐 있었고요. 협회에 들어가서 전임 지도자 생활도 하고 청주대학교에서 좋은 제의도 있었고 앞으로의 비전이나 이런 거를 좀 제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잡아주셔가지고 현재는 대학팀에서 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앞으로 지도자로서 혹시 뭐 목표나 포부가 있다면? 뭐 제 나이 동기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지도 경력은 좀 짧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구나 다 처음은 있잖아요. 어딜 가든지 부딪힐 준비가 내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상태에서 P급을 들어갔는데 1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욕심이 좀 많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지금 대학 무대도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에서 이제 마지막 성인으로 프로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무대인데 여기보다 높은 곳에 가서 지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죠. 12세라는 제일 어린 거기서부터 내 살을 붙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감독님에 있어서 수원 삼성이랑 왜 가라고 생각하는 왜 가요? 제가 프로 선수가 될 수 있게 저를 성장시켜준 데는 대전
제가 어느 정도 성장됐을 때 더 빛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수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대전 팀과 수원 팀에 있으면서 남들이 평생 갖지 못하는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수원에서 뛰고 있는 우리 후배 선수들에게 좀 격려의 한마디 한번 카메라 보시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모든 선수 다 이기고 싶죠. 근데 질 때 지더라도 팬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전 그런 모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리그라는 게 한 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년 동안 장기 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1부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 1부에 대한 정신보다는 더 강한 멘탈을 가지고 매 경기 임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승격이라는 거 꿈꿔왔을 때 그게 꿈이 아닌 현실로 가까워지니까 우리 선수들이 좀 그것만 잘 생각하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뒤에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팬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경기에 임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터뷰 끝으로 수원 팬분들에게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실 경기는 100경기도 못 뛰었어요. 좀 부상으로 인해서 그라운드에 많이 서지 못한 모습, 그런데도 많은 성원과 응원, 뭐 격려, 그 다음에 뭐 질타, 저는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였고, 지금은 이제 선수가 아닌 지도자로서 저 또한 뭐 목표를 갖고 열심히 축구 선수, 그 다음에 수원 쪽으로 갈 수 있는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으니까 좀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수원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이고.